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미국의 존 업다이크입니다. 작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서정적이고 자세한 산문으로 유명합니다. 작가는 긴 경력 동안 소설과 시, 수필을 썼지만 특히 단편 소설로 유명했으며 그중 많은 작품이 중산층의 삶, 욕망, 개인적 변화라는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A&P입니다. 참고로 A&P는 미국의 유명한 슈퍼마켓 이름입니다. 이 작품은 작은 마을의 식료품점을 배경으로 한 성장 스토리로 젊은 계산원 세미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반항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A&P, 존 업다이크. 보도에 3명의 소녀가 수영복만을 입은 채 있었다. 나는 3번째 계산대에서 문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빵 코너에 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첫 번째로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격자 무늬의 녹색 투피스를 입고 있는 소녀였다. 그녀는 땅딸막한 키에 햇볕에 적당히 탄 살결을 가졌으며 엉덩이는 감미롭고 부드럽게 보이는 넓은 모습이었는데 바로 아래에 2개의 새하얀 초승달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곳은 그녀 뒷다리의 윗부분까지 햇빛이 결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 나는 하이호 크래커 박스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금전 등록기가 땡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기억하려 애쓰며 서 있었다. 그러다 나는 결국 다시 땡 소리가 나게 했는데 그러자 고객은 내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 고객은 금전 등록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종류의 사람 중 하나로 광대뼈에 연지를 바르고 눈썹은 없는 50살가량의 노파였다. 내가 무슨 과오라도 저지를 낳치면 그녀는 즐거워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녀는 금전 등록기를 40년 동안이나 지켜봐 왔을 것이고 아마도 이전에 실수를 보진 못했을 것이다. 나는 노파의 마음을 좀 가라앉힌 후에 그녀가 골라온 물품을 비닐백에 넣어주었다. 노파는 지나치면서 내게 콧방귀를 내뱉었다. 만약 그녀가 제때에 태어났다면 세일럼에서 불에 타 죽었을 것이다. 노파를 제 갈 길로 보내고 난 무렵 소녀들은 빵 코너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쇼핑 카트 없이 계산대를 따라 내 쪽으로 걸어와 특별 판매 진열대 사이에 통로에 있는 내 계산대 구역으로 돌아왔다. 그녀들은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 중 투피스를 입은 땅탈막한 소녀가 있었다. 밝은 녹색에 브라의 봉합선이 아직 살아있고 배꼽이 아직 파리한 것으로 보아 나는 그녀가 수영복을 방금 샀으리라고 추측했다. 또 한 명은 통통한 딸기 모양의 얼굴로 입술이 코 아래에 한꺼번에 쏠려 있었다. 이 키 큰 소녀는 그다지 곱슬은 아닌 검은 머리를 가졌는데 눈 아래 햇볕에 태운 자국이 드리워져 있었고 턱이 좀 길었다. 알다시피 다른 소녀들은 이런 종류의 소녀에 대해 죽인다 내지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따라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들도 매우 잘 알듯 바로 이게 이런 소녀를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소녀는 키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녀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일을 주도하는 쪽이며 나머지 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어깨를 수그리며 다녔다. 이 여왕은 주변을 돌아보는 일 없이 길고 하얀
프리마돈나의 다리로 그저 천천히 똑바로 걸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뒤꿈치에 약간의 힘을 주면서 다가왔는데 마치 맨발로는 별로 많이 걷지 않았던 사람 마냥 흡사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을 시험해 보듯 발꿈치를 먼저 내려놓은 다음 발가락으로 체중을 옮겨가는 것이 약간 계산된 과잉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여자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절대 모를 테지만, 그러나 그녀가 나머지 둘더러 여기에 오자고 말했을 거란 건 알 수 있었고, 이제 그녀는 천천히 걷고 상체를 꼿꼿이 세우는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소 칙칙한 분홍의 베이지색 같은데 잘 모르겠다. 수영복을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돌톨톨한 잔 돌기가 덮여 있었다. 거기다 날 깨게 만든 건 어깨끈이 흘러내렸다는 것이었다. 끈들이 둥그스름한 어깨로부터 벗어나 그녀 양팔에 끝내주는 꼭대기 부근에서 헐거워졌는데 내 짐작엔 그 결과 수영복이 조금 미끄러져 내려갔으며 그 때문에 그곳 수영복의 꼭대기 주변에 온통 그렇게 빛나는 테두리가 생겨버렸다. 거기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 어깨보다 더 하얀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벗겨진 끈 때문에 수영복 맨 위와 머리의 맨 위 사이에는 그녀 자체를 빛을 받아 기울어진 채 움푹 패인 금속판처럼 어깨뼈에서로부터 아래로 그녀 가슴 맨 위에 그 깔끔한 맨살 평원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었다. 내 말은 그건 아름다운 그 이상이라는 말이다. 그녀는 풀어 헤쳐진 채 둥글게 말아 올라간 햇살과 염분으로 색이 바랜 오크색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새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깨끈이 흘러내린 채 ANP를 들어간다면 누구라도 그런 종류의 얼굴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머리를 쳐들고 목을 흰 어깨소부터 솟아오르게 무지 높이 세워서 한껏 뻗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내겐 아무렇지도 않았다. 목이 길수록 그녀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그녀는 곁눈질로 나를, 그리고 내 어깨 너머로 두 번째 계산대에 있는 스톡시를 느꼈음이 틀림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아른 채 하지 않았다. 이 여왕은 달랐다. 그녀는 시선을 계속해서 선반을 따라 옮겨가더니 멈추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 바람에 나는 앞치마 안쪽으로 배를 문질렀다. 그녀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모여든 두 소녀에게 소곤대더니 그들 셋은 함께 고양이와 개 사료, 아침 시리얼, 마카로니, 쌀, 건포도, 조미료, 스프레드, 스파게티, 음료, 크래커, 쿠키가 있는 통로로 향해 갔다. 내가 있는 세 번째 계산대에서는 이 통로가 육류 판매대까지 직선으로 잘 보였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녀들을 주시할 수 있었다. 햇볕에 탄 뚱뚱한 소녀는 쿠키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생각해 보더니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 통로를 따라 쇼핑카트를 밀고 다니는 고객들. 소녀들은 일반적인 진행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유쾌했다. 그들은 여왕의 하얀 어깨가 눈에 뜨이자 움찔하거나 홀짝 뛰어보거나 꼴깍 침을 삼키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눈을 자신들의 쇼핑카트로 얼른 되돌리고는 계속 밀고 가는 것이었다. 장담하건대 ANP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 해도 사람들은 대개가 오트밀에 손을 뻗쳐 자기들의 구입 리스트를 대조해 확인해보고는 중얼거리기를 어디 보자. 세 번째 것이 있었는데 A로 시작하는 거. 아스파라거스. 아니,
아, 맞다. 사과 소스. 혹은 그 무슨 말이건 중얼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그들은 재빨리 움직이게 만든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파마머리의 몇몇 주부들은 심지어 쇼핑카트를 밀고 지나가 버린 뒤에 자신이 본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되돌아보기도 했다. 알다시피 수영복을 입은 소녀가 태양이 이글이글 빛나는 해변에 아무도 서로를 그다지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에 있다는 것과 형광 불빛 아래에 그 물건들로 꽉 찬 상자들이 있는 곳인 시원한 A&P에 녹색과 크림색의 체크무늬 고무 타일 바닥 위를 거의 벗은 몸으로 알짱거리며 걸어다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맙소사. 스톡시가 내 옆에서 말했다. 나 기절할 것 같아. 얘야, 내가 말했다. 날 꼭 붙들어라. 스톡시는 이미 신체에 기혼이라고 표시된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지만 내가 아는 한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었다. 그는 22살이었고 나는 지난 4월에 19살이 되었다. 저래도 돼? 그 책임감 있는 기혼남이 기가 차다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마을은 해변에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서 여름엔 마치 해변이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식민지와도 같지만 그러나 여기는 마을의 한가운데라서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차 안에서 거리로 나오기 전에 셔츠와 반바지 같은 걸 걸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쨌든 그들은 대개가 6명의 아이를 둔 정맥이 튀어나와 지도와 같이 구불구불한 종아리를 가진 주부들이었으므로 그들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방금 말했듯 여기는 마을의 한가운데라서 우리 상점 정문에서 보면 은행 2개와 조합교회와 신문 가판점과 부동산 사무소 3곳과 하수구가 또 망가져서 중앙로를 파헤쳐 놓는 약 27대의 낡은 무료 적화기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으며 보스턴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20년 동안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소녀들은 고기 판매대까지 가서는 맥마은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다. 그가 손으로 가리켰고 그들도 가리키더니 소녀들은 발을 질질 끌며 피라미드처럼 쌓은 기쁨의 다이어트 복숭아 뒤로 사라졌다. 우리 시야에 남겨진 거라곤 입술을 쓰다듬으며 소녀들을 뒤쫓아 쳐다보며 몸매를 가늠해보는 늙은 맥마은 뿐이었다. 불쌍한 애들. 나는 그들이 안 됐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의 슬픈 부분이다. 적어도 우리 가족은 이게 슬프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이게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게가 텅 비어있는 목요일 오후였다. 금전 등록기에 기댄 채 서서 그 소녀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었다. 전체 매장은 마치 핀볼 기계와 같아서 나는 어느 출입구에서 그들이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에 그들이 저 먼 통로에서 나타나더니 전구 주위를 서성거렸고 카라비안 식스나 토니 마틴 노래하다 혹은 왜 그러한 음반을 만드는지 궁금한 잡동사니를 할인 판매하는 음반들, 6팩의 막대 사탕, 그리고 어린아이가 쳐다보기만 해도 망가져버리는 셀로판으로 포장된 플라스틱 장난감 주위를 서성거렸다. 그들이 어슬렁거릴 때에도 여전히 여왕이 길을 이끌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갈색 병을 들고 있었다. 3번부터 7번 계산대에는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녀가 스톡 씨와 나 사이에서 망설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톡 씨에게는 그의 운세가 늘 그렇듯 네 개의 거대한 파인애플 주스캔을 들고 흔들흔들 걷는 회색 배기 바지 차림의 나이든 무리들이 몰렸고, 그리하여 소녀들은 내 쪽으로 왔다. 여왕은 병을 내려놓았고 나는 얼음처럼 차갑게 그것을 손가락으로 잡았다. 순수한 신맛 크림의 킹피쉬 특선 청어 스낵 49센트. 지금 그녀의 손은 신이 애초 만든 그대로 발가벗은 모습에 반지와 팔찌가 없는 빈손이었고, 그래서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올지 궁금했다. 예의 그 새침한 표정으로 그녀는 접힌 1달러 지폐를 그녀의 오돌톨톨한 핑크 수영복 브라의 가운데 공간에서 꺼냈다. 그 병은 내 손에서 묵직해졌다. 그건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모두의 행운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랭겔이 주차장에서 양배추가 가득 실린 트럭과 흥정하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가 종일 숨어있는 점장실이라고 적힌 문 뒤로 급히 가려던 참에 소녀들과 눈이 마주쳤다. 랭겔은 아주 따분한 사람으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따위의 일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을 놓치진 않았다. 그가 다가와서 말했다. 아가씨들, 여긴 해변이 아니야. 여왕은 얼굴을 붉혔는데 그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처음에 나는 그것이 단지 햇볕에 그을린 탓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엄마가 청어 스낵을 집어 사오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건 사람을 처음 보고 내뱉은 말투가 가령 픽업이나 스낵의 발음을 읊조리듯 해서 아주 밋밋하고 맹하지만 또 멋들어지게도 들렸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타고 그녀의 거실로 들어가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를 비롯한 남자들이 아이스크림 코트 차림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둥그렇게 서 있었고, 샌들을 신은 여자들은 큰 접시에서 이쑤시개에 꽂힌 청어 스낵을 집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속에 올리브와 민트 잔가지가 담긴 물 색깔의 음료를 들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들은 누군가가 방문하면 레모네이드를 내어놓으며 만일 이것이 짜릿한 일이라고 여겨질 때면 그들은 이걸 매번 하지요. 라는 광고 카툰이 인쇄된 긴 유리잔에 슐리츠를 담아 마신다. 그건 괜찮지, 랭겔이 말했다. 하지만 여긴 해변이 아니야. 마치 이 말이 막 떠오르기라도 한 듯 그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니 나는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ANP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고 자신은 구조대장이라고 생각해오고 있었다. 그는 내가 웃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내가 말했듯 그는 많은 걸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소녀들에게 그 우울한 주일학교 교장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집중시키고 있었다. 여왕의 홍조는 지금은 햇볕에 탄 게 아니다. 그리고 뒷모습이 내겐 더 좋아 보이는 격자무늬의 그 뚱뚱한 아가씨. 정말로 달콤한 깡통, 빽 소리친다. 우린 쇼핑했던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이거 하나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 랭겔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랭겔이 눈길을 보내는 방식으로 보아 그녀가 전에도 투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는 걸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린 너희들이 이곳에 올 때는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제대로 입었어요. 여왕이 아랫입술은 삐쭉 내밀며 갑자기 말했다. 자신의 입장에서 ANP를 운영하는 무리들이 필시
매우 초라하게 보일 거라는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화가 난 것이었다. 특제 청어 스낵은 그녀의 푸른 두 눈 안에서 빛이 났다. 아가씨들, 난 너희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여기 올 땐 어깨 좀 가리고 와. 그게 우리 정책이야. 그는 돌아섰다. 그건 당신을 위한 정책이다. 정책은 간부들이 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이고. 이러는 동안 고객들이 카트를 끌고 나타났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고객들은 구경거리를 보고는 옆에 있는 스톡시에게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하며 마치 복숭아 껍질을 벗기듯이 부드럽게 종이봉투를 흔들어 열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모두들 초조해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중 특히 초조한 랭겔이 내게 물었다. 쌤이 이 상품 계산한 거야? 나는 생각하다가 아니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정말로 생각하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숫자 4, 9, 식료품, 그리고 최종 합계를 두들기는 과정을 거친다. 이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다. 그것을 제대로 했을 경우엔 조그만 노랫소리가 나는데 마치 가사가 있는 것 같이 들린다.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린다. 안녕, 빙, 거기, 당신, 궁, 행복한 사람, 철크덕. 철크덕은 금전 등록기 서랍이 획 열리는 소리다. 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처럼 부드럽게 지폐를 폈는데 그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장 부드러운 두 개의 바닐라 아이스크림 국자 사이에서 방금 나온 것이었다. 1페니 반을 그녀의 자그마한 연분홍색 손바닥에 건네고 청어 스낵을 봉투에 잘 넣어서 봉투 입구를 비틀어 그녀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나는 내내 생각했다. 소녀들과 그들이 비난하는 이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래서 나는 그만두겠어요 라고 랭겔에게 나가는 이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재빨리 말했다. 소녀들이 멈춰서 갑작스레 나타난 그들의 영웅인 나를 봐주길 희망하며 하지만 그들은 전자동 센서를 향하여 곧장 나갔고 문이 활짝 열리자 그들 여왕과 격자 무늬와 등치 크고 키 큰 촌뜨기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자기들 차가 있는 곳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나와 랭겔과 그의 눈썹에 경련만 남겨놓고. 뭐라고 말했지, 쌤이?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 같긴 한데 쟤들을 당황스럽게 할 필요는 없었죠. 오히려 쟤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 거야. 나는 멍충이 그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 할머니의 말버릇으로 할머니도 쓰면서 신나 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네가 뭔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랭겔이 말했다. 당신이 모를 거란 걸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내 앞치마의 뒤쪽 끈을 당기고는 어깨를 움직여서 그것을 벗어버렸다. 내 계산대로 향하던 커플 고객이 마치 비탈진 도랑 속에서 겁먹은 돼지들처럼 서로 우왕좌왕 하기 시작했다. 랭겔은 한숨을 쉬더니 매우 인내하듯 늙은 듯 창백하듯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내 부모님의 친구였다. 쌤이, 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넌 이러는 걸 원치 않을 텐데. 그가 나에게 말했다. 사실이다.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나로서는 일단 행동을 시작한 이상 그걸 헤쳐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일 것 같았다. 나는 주머니 위에
세미라고 자수가 새겨진 빨간색 앞치마를 접어서는 카운터 위에 놓고 나비 넥타이를 그 위에다 올려놓았다.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나비 넥타이는 그들의 것이었다. 너는 남은 인생에서 이번 일을 절실히 느낄 거다. 랭겔이 말했고 나 또한 그게 맞는 말임을 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귀여운 소녀를 붉히게 만들 걸 생각하면 내 속은 뒤틀리고 그래서 나는 판매 아님 탭을 두드렸다. 기계는 사람 소리를 내더니 서랍이 철크덕 열렸다. 이런 장면이 여름에 일어난 게 참 다행인 점은 코트와 덧신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곧장 출구로 쫓아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간밤에 어머니가 달려준 하얀 셔츠를 입고 자동문 센서를 향해 걸어갔다. 문이 휙 소리를 내며 알아서 열리자 바깥에는 햇살이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나의 소녀들을 찾아 둘러보았지만 당연히 그들은 가고 없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단지 어떤 젊은 유부녀와 사탕 때문에 울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연청색의 팔콘 스테이션 외곤의 문 옆에 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뒤돌아 거대한 유리창을 보니 포장도로 위에 쌓여있는 톳한 이끼 보따리들과 알루미늄 잔디 깎기 용품 너머로 랭겔이 내가 담당했던 계산대에 서서 고객들을 체크해서 통과시키는 게 보였다. 그의 얼굴은 어두침침했고 그의 등허리는 마치 막 철심을 박은 듯 뻣뻣했다. 그리고 세상이 장차 내게 얼마나 험하게 닥쳐올지 생각하니 배에 힘이 빠졌다. 어떠셨나요? 수영복만 입은 3명의 소녀가 여단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AMG의 일상적인 세상을 꿰뚫고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습니다. 젊은 이상주의와 사회의 엄격한 기대 사이에서 갇힌 셈 대담한 결정이 됩니다. 그 대담한 결정이 바로 직장을 그만두는 그 결정은 그에게 동식과 결과에 대한 힘듦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수영복을 입은 3명의 여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젊은 남자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작가는 젊은 이상주의가 가혹한 현실과 충돌하는 삶의 수단을 훌륭하게 포착하게 만드는데요. 세미는 권위에 앞서고 소녀들의 명예를 지키는 위대하고 낭만적인 정체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녀들은 우직해지도 못하고 그는 직장을 잃고 갑자기 훨씬 덜 신나는 미래를 응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미는 시스템에 맞서는 영웅이었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가장 밝은 순간이 아니었던 대단한 행동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세미의 입장이었다면 수영복을 입은 3명의 낯선 사람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그냥 그들의 간식을 계산하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했을까요? 아마 전 간식을 계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